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년, 아니 엄밀히 말하면 20년을 넘게 끌어온 초대형 사업입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2001년 3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모크업 기체가 지난해 서울항공 우주방산 전시회에서 일반에 공개된 적은 있지만 실제 비행기는 시작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지, 성공한다 해도 시장성이 있는지, 또 천문학적 개발비를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성능 좋은 외국 전투기를 수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진 않은지 등 수많은 논쟁과 그에 따른 수차례의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오늘 경남 사천 공장에서 KF-X 최종 조립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제작이 완료된 각 부분 기체 3부분을 하나로 결합하는 작업입니다. 후방동체에 엔진 자리가 비어있고 중앙동체에는 기골 사이로 각종 부품이 들어가는 구멍이 보입니다. 조립에 앞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이 국산화됐습니다. 특히 국내 개발이 과연 성공할지 우려가 컸던 에이사 레이더도 지난 8월 시제품이 성공적으로 출고됐습니다. F-22나 F-35 등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전투기의 눈으로 천여 개의 송수신 모듈이 독립적으로 작동해 공중과 해상, 지상의 표적들을 동시에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워낙 까다로운 기술이라 이미 보유하고 있던 국가들이 우리의 협력이나 기술 이전 제의에도 응하지 않아 국내 개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기체 앞부분 빨간 덮개를 씌운 둥근 부품이 에이사 레이더. KF-X CJ-1호기는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일반에 공개됩니다. 군은 이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우리 공군이 100여 대를 도입하고 공동 개발하는 인도네시아가 50여 대를 도입한다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20여 년을 이어온 사업이 막바지로 가고 있고 큰 변경이나 중간에 방향이 틀어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의 제한 등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비용에 대한 우려는 양산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산 비용을 제외하고 KF-X는 개발에만 우리가 7조 원, 인도네시아가 1조 7천억 원을 부담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7,270억 원 정도를 냈어야 하지만 약 2,270억 원만 냈습니다. 5천억 원 정도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은 개발이 끝난 뒤에 확정됩니다. 개발 결정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시작될 당시 예상보다 비용이 상승했고 F-35는 초기에는 대당 1천억 원이 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이 팔리다 보니 가격이 800억 원대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산이라는 이유로 선진국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져도 비싸게 도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래도 항공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투자이자 미래 유지 비용까지 생각하면 국산 전투기가 현명한 선택일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희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국산 K9 자주포가 1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에 단독 후보로 선정돼 수출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호주 육군 현대화 사업 중 하나인 자주포 도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건데 사실상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와 제안서를 넣고 가격 등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내년쯤 최종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업은 호주 육군이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장비 구매만 6에서 7천억 원, 교육과 후속 지원까지 더하면 약 1조 원 규모입니다. K9은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었습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내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무산됐다.
다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단 하나의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 후속 사업에서도 동일 기종이나 유사 기종이 입찰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군수 지원과 정비, 부품 조달, 운영의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자주포 도입 이외에도 2020년대 말 2차 자주포 도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2030년 중반에는 자주포 업그레이드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차 자주포 사업에 K9이 최종 선정될 경우 추가 사업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르웨이 설상지대에서 시험 평가 중인 K9 자주포. K9은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눈 위에부터 사막까지 전천후 작전이 가능합니다.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수출 품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한 기종이 48%를 차지합니다.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K9은 49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작전합니다. 전장에서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높여주는 장비입니다. 우리 방산업계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2018년 방산 수출액은 2016년 대비 35%나 줄었습니다. 기존에 계약해놓은 물량은 다 나갔고 신규 물량 확보는 못하니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 물량을 따기 위해서는 도입 사업에 뛰어들어 이겨야 하는데 전 세계를 덮친 여파로 수출 협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방산 협상이 이루어지는 에어쇼 등 각종 무기, 방산 박람회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해외 영업을 하고 싶어도 오갈 수가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각국은 무기 구입 예산부터 줄입니다. 세계 점유율 48% 명품 무기의 위용 K9 자주포 전세계 1700여 대 운용. 한국산 K9 자주포가 3일 1조 원 규모의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공급자로 선정됨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오세아니아주까지 진출, 한국산 명품 무기의 위용을 또 한 번 과시하게 됐다. K9 자주포는 현대 지상전의 필수적인 장거리 집중 타격 능력의 핵심인 자주포에 대한 국제적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지난 20여 년간 터키, 인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각국에서 자주포 수주전을 휩쓸고 있다. 최대 사거리 40km, 분당 최대 6발의 사격 능력, 우수한 기동성과 생존성 등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한국 포함전 세계에서 1700여 대가 운용되고 있다는 실전 경험 등은 해외 유수의 자주포 경쟁에서 K9 자주포의 최대 강점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 자주포는 총 572대로 시장 점유율 48%를 기록, 경쟁 무기인 독일산 PZH-2000, 프랑스산 카이사르, 중국산 PLZ-45와 압도적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17년 이후에도 K9 자주포의 수출은 계속돼 격차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K9 자주포는 2001년 터키 수출에 이어 2014년 폴란드, 2017년 인도와 핀란드, 노르웨이, 2018년 에스토니아 등 600문가량 수출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 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약 2조 원 규모에 해당한다. 여기에 1조 원의 호주 수출까지 성사되면 K9 자주포의 해외 수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화디펜스 측은 앞서 지난 2010년 K9 자주포가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됐지만 현지 사정으로 불발에 그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이번엔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호주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생산 시설 구축 계획을 수립하는 등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지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화 디펜스는 또한 호주 자주포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해 호주 현지 중소업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해 유기적 현지 납품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호주 정부는 현지의 자주포 생산 시설이 구축되면 빅토리아주 질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호주는 노르웨이에 이어 K9 자주포와 함께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수입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다.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하고 K9 자주포에 신속히 자동으로 탄약을 공급해 K9 자주포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장비다. 한화 디펜스는 호주에 납품할 K10 차량에 대해 K9 자주포 수준의 방호력을 갖춘 진보된 기종 K12ARV로 납품할 계획이다. 국산 K9 자주포 호주 수출 눈앞 단독 후보 선정. 방산 수출 효자 무기 K9 자주포가 호주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K9 제조사 한화 디펜스는 3일 호주 국방부가 K9 자주포를 호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화 디펜스는 제안서 평가,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한 뒤 내년에 호주 정부와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 기타 지원 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으로 교육, 후속 지원까지 더하면 총 1조 원 규모다. K9 자주포는 지난 2010년에도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의 최종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호주 정부가 2012년 국방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면서 수출이 무산된 적이 있다. 한화 디펜스는 현지 법인 공장을 설립하고 일자리 350개를 늘리는 등 다방면 협상 노력을 펼쳐 호주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9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1,700여 대가 운용 중인 대한민국 대표 방산 수출 장비이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됐다. 호주에는 방호력과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된 최신 K9 장비가 납품될 예정이다. K9은 155mm, 52구경장 자주포로 압도적인 화력과 높은 기동성 및 생존성을 자랑한다. K10은 한 번에 104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자동 탄약 공급으로 K9 자주포의 작전 능력을 극대화하는 장비이다. 한화 디펜스 이성수 대표이사는 호주군의 K9 도입 결정은 한호주 국방, 방산 협력의 값진 결실이자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입증한 쾌거라며 호주 정부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지 생산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등에 힘써 호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붙는 K9 자주포 목표물을 무력화하라. 육군 7포병여단 백호대대는 지난 18일 경기도 포천 일대 훈련장에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했다. 장병 250여 명이 참여하고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 장비 20여 대가 동원된 이날 훈련은 장병들로 하여금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임전 필승의 정신을 갖추게 하기 위해 계획했다. 훈련 상황이 부여되자 관측소를 점령한 장병들이 표적을 식별하고 포병부대에 사격을 요청했다. 방렬을 마친 찰리포대 소속 K9 자주포 한문이 확인탄 사격을 마치자 이를 토대로 정확한 사격 재원을 산출했다. 확인된 좌표를 바탕으로 포대 소속 육문의 자주포가 효력사를 퍼부었다. 찰리 포대의 사격 후에는 알파, 브라보 포대가 같은 순서를 반복했으며 전방에 집결한 목표물이 무력화된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격은 마무리됐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사격 지휘소를 거치지 않고 K9 자주포 자체적으로 좌표, 장량량을 산출하는 자동 이모드 사격,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연계한 탄약제 보급 등도 실시했다. 전방 사격 외 측방,
후방 사격 등도 실시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웠다. 부대는 훈련 과정에서 안전관리도 철저히 했다.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훈련 전 위험성 평가 체계, 위험예지 교육 등을 진행해 혹시 생길 수 있는 사고 가능성을 차단했다. 훈련 중에도 4차 안전통제관을 편성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통제 시스템을 구비했다. 상황에서 훈련을 진행한 만큼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했다. 훈련에 참여한 전 장병은 마스크를 착용했다.